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평화롭던 성형외과의 수술실. 그런데 불과 1시간 뒤 박사, 수술실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져 있었죠. 도비지고 이거 잡아. 바닥엔 피가 흥건하고 도저히 성형수술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로컬! 압도적인 긴박함과 혈압 더 낮출 수는 없죠. 피가 많이 나는데요. 미친 듯한 출혈이 이미 많이 맞았어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백과장 200인치! 의사는 최선을 다해보지만 결국 환자의 심장은 어렸을 때 맞아요? 멎어버리고 말죠. 그런 것 같습니다. 허나 포기하지 않고 사력을 다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빨리 119 전화해! 조사등기 가져오고! 그런데 응급 환자 발생해서 빨리 출동 부탁드립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마취과 의사가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죠. 한편 같은 시각 또 다른 대학병원에선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의사가 병원을 나와 걷던 그 길이 불안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환자를 부축한 보호자, 배달 오토바이. 고집해서 나아가던 그녀는 세상은 평소와 같았는데 결국 도로 한복판에서 쓰러져 버리고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데 걸린 시간은 3분. 심지어 그 짧은 시간 동안 누군가는 담배를 태우고 일어설 힘도 없는 그녀에게 누군가는 수학 문제를 하나쯤 풀며 생과 사의 갈림길이 또 누군가는 행복을 느낄 때 진도준이 다가오기 시작하죠. 누군가는 목숨을 잃는다. 같은 시각 성형외과 환자는 그리고 누군가는 결국 환자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의사로서 견고한 삶을 살던 우리가 추락하는 데 걸린 시간은 30여 년을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두 인생이 단 3분. 고작 3분 만에 끝장나버리고 말죠. 모든 부와 명예를 갖고 완벽한 인생을 살던 그 보건복지부 장관상 성형외과 전문의 여정우. 여정우에게 피고인 여정우는 순식간에 피고라는 말이 붙게 됩니다. 피해자 창빙의 안면 윤곽 수술을 집도하던 도중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혈액 검사 결과 항응고제가 검출되었습니다. 의료사고의 결정적 요인이 됐던 약물은 항응고제를 주문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정우의 병원엔 존재하지도 않던 곳이었죠. 피고인, 하지만 정말로 항응고제를 주문한 적이 없습니까? 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 그 약물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검사의 손에서 등장합니다. 헤파린이라는 항응고제입니다. 심지어 여정우의 병원에서 나온 헤파린 병입니다. 생전 처음 보는 이 증거물엔 병원 쓰레기 더미에서 이 약병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지문 역시 감식되었습니다. 정우의 지문까지 찍혀 있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마치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잘 짜맞춰진 퍼즐 마냥 여씨 측은 수술실 CCTV가 사고 당시에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모든 정황들이 경찰은 고의로 녹화가 중지되거나 삭제된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진 정우에게 한 영화에서 말했다. 영화 속 한 대사가 떠오르죠. 실패와 참패는 그 의미부터 다르다고. 실패는 누구나 하지만 참패는 전설에서나 나옴직한 대실패라고. 나는 참패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흔들리는 그를 지탱해줄 나를 믿어주는 친구들이 있기에 단단한 기둥, 진실에 맞서 싸울 것이다. 그의 친구들이 이끼는 개뿔. 친구가 분노한 이유는 너 우리가 뱉을 돈이 얼마인지 나 알아? 10억이야 10억! 결국 네가 책임져! 돈 때문이었습니다. 짜봐 이씨! 너 진짜 그 수술 모르는 일이냐? 그럼 네 지문 찍혀있다던 그 주사병은 대체 뭔데? 그 많던 지인들 중 다들 그래? 병원에도 없는 약물이 들어간 건 의도적인 살인일지도 모르는 거라고 이 새끼야! 정우 곁에 남은 친구는 진짜 씨!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재 그에게 남은 것은 원장님들하고 직원들 퇴직금에 오직 광고 위약금 그리고 프렌치 병원들 손해배상 전금까지 합치면 대충 100억쯤 돼. 천문학적인 빚더미였죠. 거기다 유족 측에서 민사라도 걸면 그것까지 배상해줘야 되고 나는 최대한 대출 끌어모아서 변호인단 새로 꾸릴 테니까 너는 집, 차, 병원, 주식 할 수 있는 건 다 팔아서 일단 급한 것부터 해결해. 이게 대체 그날 그 사건은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그와 나의 인생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닥터 슬럼프 바로 시작합니다. 십수년 전 부산 앞바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치. 내가 원래 우리 음식 공짜로 안 푸는데 오늘 기분이 되기를 한턱 쏩니다. 그 주인공은 하늘이가 전국 1등 해보니까 뭐 난리 났네. 전교 1등을 넘어서 전국 1등에 빛나는 고등학생 하늘이었죠. 근데 방금 누가 지나간 것 같은데. 우리 하늘이 아이가 그녀는 공부할 시간 1분이라도 더 벌겠다고 저래 뛰댕긴다. 전국 1등을 할 만한 고민할 시간도 아깝다고 전부 다 요일별로 정해서 입고 역대급 공부벌레이자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으려면 속이 편해야 된다고 무조건 소화 잘 되는 거 위주로 7분 만에 후딱 못 보고 공부에 순수하게 공부로만 딱 17시간
꽉꽉 채워야지만 잔다 아이가. 공부에 의한 가장 즐거웠던 기억? 수학 정석 풀었을 때? 공부를 위해 태어난 학생이었습니다. 공부 저거를 그냥 뭐 난녀이다 난녀. 그리고 한국대 의대 가라며. 한국대 의대를 목표로 가자 서울. 존나 카리스마 있어. 서울 상경을 하게 되는데 익숙한 얼굴의 남학생이 우리 하늘이는 처음으로 서울로 전학을 온 거니까 그를 뚫어져라 의지하고 있었죠. 그는 아이 뭘 또 저런 걸 걸고 그래? 하늘과 같은 전국 모의고사 1등이자 인증샷 찍고 싶게? 인트로에 등장했던 정우의 고딩 시절이었죠. 공부에 있어서는 감히 적수가 없던 그였기에 집중. 이번에 정우랑 같이 모의고사 만점 받은 걔래. 걔가 전화 갔대. 하늘의 전학은 너 신경 좀 쓰야겠다. 전례 없는 긴장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뭐 신경은 무슨. 그렇게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고 전교에 2명의 1등은 없다. 두 천재의 전쟁의 서막은 시작됐다. 찐 자강두천이 예고돼 버리죠. 잠시 후 부산에서 왔대네. 다른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던 사이 주말에는 집에 있는 고기잡이 배 타고 온 가족이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 잡고 그러냐? 틈새를 노려 야 너 진짜 모의고사 참았던 질문을 해보 끄지라. 뭐라고? 공부하는 거 안 보이나? 끄지라고.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지린 첫 만남이 성사된 걸 보니 나중에 서로 좋아 죽을 확률. 그런데 야, 쟤 뭐 하는 거냐? 이 녀석 저렇게 틈틈이 체력 관리를 해줘야 더 많이 더 오래 공부할 수 있더라. 정말 공부에 미친 자였죠. 아니 쟤 지금 뭐 먹냐? 그냥 미친 걸 넘어 애들한테 들었는데 커피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고 싶을까봐 가루만 먹는데. 화장실 갈 시간에 문제를 하나라도 더 풀겠대나 뭐래나? 어? 공부 광전사에 가깝습니다. 아 쟤는 갈수록 가관이네 진짜. 다음날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 자존심이 걸린 첫 승부가 시작되는데 58,000rpm급의 필기 계산과 GPT급 암산이 맞붙은 결과는 11입니다. 하늘의 압승. 나이스. 그리하여 정우는 공부란 분야에서 인생의 첫 패배를 맛보게 되지만 그의 첫 경험은 정우 학생 오랜만에 1등으로 오네. 오랜만이요? 아 요즘 저 학생이 1등으로 오잖아. 한 글자라도 더 보려고.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그렇게 한국대를 향한 두 자강두천들의 입시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그 시절 나는 하던 대로 열심히만 한다면 앞으로도 문제 없을 거라 믿었고 하지만 그 시절 나는 앞만 보고 달리면 되는 줄 알았다. 그 치열한 달리기 끝에 결국 한국대 의대에 간 것도 목표에 도달한 것은 우리 중 한 명뿐이었다. 오직 한 명뿐이었죠. 그 주인공은 바로 야 맞다. 정우였습니다. 한국국립대 수석 졸업생인 그는 이 최고의 대학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상 동기들의 부러움과 시기를 한 몸에 받는 여정우. 한국대 최고의 아웃풋이 되어 있었죠. 솔직히 받을만하지. 유튜브로 얻은 수익 죄다 기부했지. 심성이면 심성, 얼마나 섹시해. 외모면 외모, 인기면 인기. 구독자 100만 명을 기록했으며 심지어 너튜브 100만 구독자에 이은 이젠 울트라 미백 촉촉 마스크팩. 각종 광고 그리고 브랜드 병원까지 모든 부와 모든 명예를 혼자 싹쓸이하며 갑벽한 인생을 살고 있었죠. 치열할 필요 없는 여유 있는 인생 덕에 하지만 나는 그렇게 평온하게 살 수 있었다. 그렇게 탄탄대로만 흘러가던 정우의 삶에 적어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한 고객이 찾아오게 되는데 풍기는 분위기와 손등의 타투, 심지어 전청조 뺨치는 경운수까지 방금 오신 환자분 다음 주로 수술 잡혔다고 전달받았어요. 이 심상치 않은 환자의 수술 일정이 잡혀버립니다. 그날 저녁 아니 몇 시간 전에 업로드를 했거든? 근데 벌써 조회수가 10만이 넘었네. 야 다 니들이 편집을 잘해준 덕분이지. 오랫동안 정우 코인에 올라타 골드 버튼을 이루는 베프들과 술자리를 가지는데 올해 동창회는 거기서 한대. 이번에 무조건 같이 가. 그런데 나 봐서 갈게. 쫄았냐? 그들의 입에서 나만 올까봐? 아주 익숙한 이름이 들려오죠. 야 계기가 여기서 왜 나와? 장난이야. 정우에게 있어선 아 하여튼 저 새끼. 근데 진짜 걔는 어떻게 지낸대? 하늘의 이름은 볼드모트 뺨치는 금기어였습니다. 뭐 계획을 내가 어떻게 되냐? 허나 졸업과 동시에 종족을 감춘 그녀는 야 겁나게 지독한 애니까 겁나게 지 알아서 잘 살고 있겠지 뭐 안 그래? 정우와는 180도 다른 삶을 야, 지금 이 쓰레기 같은 걸 자료라고 하셨어? 너무나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너 이번 논문 리젝트된 거 알아 몰라?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수는 펠로 2년차랑 논문 썼을 땐 BJA 떡하니 통과됐는데 왜 자네랑 한 건 리젝트 됐다고 생각해? 이거 누구 책임인 것 같아? 마치 숨쉬듯 가스라이팅하며 죄송합니다. 아니 누구 책임인 것 같냐고. 제자의 자존감을 박살내는 제 책임인 것 같습니다. 제발 좀 잘 좀 하자. 쓰레기 같은 백급 교수였습니다. 도무지 존엄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 폐허 속에서 남 선생 괜찮아? 지랄하는 소리가 복도까지 다 들리던데. 하늘은 거기 나만한 선생님.
박희진 교수님께서 수술 좀 대신 들어가시라고. 살인적인 짠까지 맞아버리죠. 진짜 이렇게 매번 응급 생길 때마다 떠넘기면 어쩌라는 거냐? 남선생 괜찮겠어? 어제도 못 잤다며. 하지만 버텨야지. 지금 내려갈게. 늘 그래왔듯 혈액 연결해주세요. 수술장의 한 켠을 지키며 혈액 충분히 올라왔으니 시작하셔도 됩니다.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해냅니다. 그렇게 수술을 마무리 짓고 잠시 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이래. 남선생, 이 쓰레기가 이번 논문 우리 랩에 있는 유창훈 선생 이름 올려주는 거 어때? 하늘이 밤새워가며 작성한 논문을 아니 남선생 논문 많잖아. 단 5초 동안의 말 2마디로 유창훈 선생 좀 도와주자고. 순식간에 앗아가 버리죠. 이래. 열심히 해. 그렇게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달한 몸이 적신호를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지옥 속의 유일한 힐링, 도착했어? 다 왔어. 대학 동기 홍란을 만나기 위해 정신력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하늘에게 인트로의 상황이 펼쳐지고 만 것이었죠. 결국 하늘은 재벌집 막내딸이 되어버린 가까스로 살아남게 되죠. 그렇게 하나의 목숨이 구해지고 있을 무렵 혈압 더 낮출 수는 없죠. 피가 많이 나는데요. 이미 많이 맞았어요. 정우의 눈앞에선 하나의 목숨이 사라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망해버린 환자의 정체는 며칠 전 정우와 상담을 진행했던 여성이자 여정씨, 사망자가 마카오 카지노 재벌가의 상속녀라고 들었습니다. 마카오를 주름잡는 카지노 재벌의 상속녀였죠.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들의 변호로 인해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인트로의 지옥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그나마 정말 친형과도 같은 존재 경민이 있었기에 간간히 먹어야 된다. 잠시 머물 옥탑이라도 구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 누구세요?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바로 야, 네가 왜? 하늘이었죠. 그 시절 내가 극혐했던 소녀. 그 시절 내가 멱살 잡고 싶던 소년. 그렇게 그 소년을 인생 최악의 슬럼프인 상황에서 서로 인생 최악의 저점에서 벼랑 끝에 매달려 있던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쪽팔리는 최악의 재회가 이루어지죠. 너 여정우 맞지? 아닌데요. 아니기는 맞구만. 뭐 알면서 왜 물어?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하늘이 여기 있는 이유는 야, 나도 여기가 우리 집이거든. 정우가 이사온 집이 여기? 그래, 뭐야? 그럼 넌 어디 사는? 싸늘하다. 그녀 집의 옥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형 난데. 이에 정우는 바로 형에게 전화를 갈기는데 나도 거기가 하늘이 집인 것까지는 몰랐는데 아는 사이라고 하니까 민망하긴 하겠다. 이건 민망이 아니라 절망이지. 그 징후의 기원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야흐로 고교 시절 여정우! 공부에 있어서 1등 말고 해본 적 없는 정우가 자, 그 다음에는 누구냐? 난생 처음 일하는 숫자를 목격한 충격적인 과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건은 정우 선배 전교 2등하고 열받아서 기절했대. 아, 그래서 병원 실려간 거구나. 여정우다. 교내 전체에 퍼져버렸죠. 그 사건은 잠들어 있던 나의 승부욕을 건드렸고. 그 이후 그 녀석의 유치한 반격이 시작됐다. 둘의 나 먼저 갈게. 천천히 와라.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됩니다. 이 새끼 뭐야? 심지어 하늘의 시그니처 커피 먹방을 먹고 더블로 가. 따블로 조져버리고 날 두개 먹어야지. 다시금 찾아온 진검승부에서도 아이고, 정우 나이스. 여유롭게 승리하며 객킹받는 인성질까지 지금 하나 쭉 개킹 쭉 죽임 쭉. 제대로 선사해주죠. 주식에 미친다. 그래서 때문에 그때부터 피 터지게 싸우다가 하늘에게 있어서도 됐다. 정우의 이사는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뭐야, 왜 재밌으려고 그럴 때 끊어? 심지어 그게 그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실은 고민이 좀 있어서. 개인적인 이유 또한 존재했죠. 뭔데? 지난 사고 이후 하늘은 통증의 원인이었던 쓸기를 제거한 뒤 그럼 만다그를 무식하게 참고 있노. 천천히 일상으로 복귀하지만 다시 돌아간 병원은 이번에 정부지원금 받는 거 3년에 10억짜리야 10억! 여전하디 여전한 좀 일 똑바로 해, 알았어? 쓰레기 교수의 핍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17시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렇게 나는 죄인이었고 멍청이었고 무뎌지나 싶었던 마음의 상처가 온종일 욕을 먹으며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나날의 연속이었지만 다시금 벌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가고 있는 곳이 보물섬이 아닐지도 모른다 의심하면서도 걸어갔다. 그 벌어진 틈 사이로 보물 상자가 텅 비어있을지라도 지난 삶에 대한 회의감이 내 손으로 열어볼 때까지 가고 싶었다. 쏟아 터져버리기 시작하죠. 결국 트럭에 치여 죽을 뻔했어요. 정신과까지 찾아가게 됩니다. 아유, 정말 큰일을 겪으셨네요. 그녀는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근데 그것보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한 내 자신이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떤 생각이죠? 한 가지 의문을 해결하고 싶었죠. 차에 치여 죽을 뻔했을 때 바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차에 치일 뻔하기 직전 자신이 떠올렸던 감정이 그래 죽자. 두려움이 아닌 차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안도감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간단한 검사를 좀 해볼까요? 그렇게 검사를 진행하게 된 하늘은 나는 외롭고 허탈하다. 검사지에 적힌 수백 개의 문항들이 나는 눈물을 쏟거나 울고 싶어진다. 나는 비참한 느낌이 든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나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것 같다.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녀의 병명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요? 제가요? 상상치도 못한 결과였습니다. 나 나름 잘 살고 있는데. 동의하신다면 약물 치료를 시작했으면 하는데. 한편 자존심 세계 챔피언 정우는 새 옥탑방을 알아보는데 성형외과 여정훈 맞죠? 연예인 뺨치는 그의 인지도와 뭐야? 이 총각 유명한 사람이야? 대서특필된 기소 뉴스가 그게 사모님 잠깐만 이 선생님 재판 중인가 봐. 단순한 이사조차 불가하게 만듭니다. 몇 시간 뒤 정우야. 정우는 경민과 접선하는데 어떻게 됐어? 그게 인맥들 죄다 동원해서 최대한 알아보긴 했는데 아는 사람 많이 없더라. 정우가 생각하는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이자 그나마 알아낸 거는 사람들하고 별로 교류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어떤 응급 상황이 와도 놀라는 법이 없고. 사고 당시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던 진석의 뒷조사를 부탁했기 때문이었죠. 근데 그 사람 왜 알아봐달라고 한 거야? 심지어 그는 그날 수술방에 있던 사람들 전부 참고인 조사 받았는데 정우와 관련된 모든 조사에 그 사람만 거부했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님 죄송합니다. 주인분과 상의해봤는데 아무래도 부담스럽다고 하시네요. 중개사의 거절 문자가 전달되고 결국 하늘을 직접 찾아간 뒤 혹시 나 여기 사는 거 불편하면 자신이 나갈 것을 네가 좀 참아라. 네가 가라 하와이를 시전합니다. 뭐? 너 뉴스 봤지? 나 요즘 소송 중인 거. 그래서 상황이 좀 안 좋아. 그런데 그냥 살아. 이를 흔쾌히 승낙하는 하늘이었죠. 나만을. 그렇게 감동을 하고 네 건 놈이 살든 말든 관심 없으니까. 정우의 자존감을 제대로 박살내버리죠. 뭐? 이어서 나가란 말보다 더 기분 나쁘네. 야 됐어. 맨날 이렇게 싸우는데 내가 나가고 만다 그냥. 홧김에 내뱉은 말에 진짜? 그래 진짜다. 왜? 어차피 빚이 37억인데 거기서 몇천 더 붙는 게 뭐. 하늘에게 너 빚이 37억이야? 새로운 정보들까지 전달됩니다. 정우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실은 100억인데 그것도 집차 주식 다 팔아서 그래가지고 남은 게 37억이야. 그래서 그 소중한 병원도 내놨는데 동정심 전략으로 선회해보는데 알바노였죠. 오히려 사람이 겁나 슬픈 얘기하는데. 그렇게 길게 얘기할 줄 몰랐지. 아무튼 조만간 옥탑에서 나가라. 다음날 고민거리를 쫓아내 안도하던 하늘에게 이 선생. 불길한 전화가 걸려온다. 뭐? 그 발신처는 바로 병원장 VVIP 병실. 이거 보시라고요. 내가 우리 딸 이렇게 만들라고 병원에 몇 백억씩 갖다 바친 줄 알아? 심지어 병원장과 교수가 죄송합니다. 쌍으로 도계자를 받고 있었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게 게다가 여기 왔네요. 하늘이 오자마자 제가 어제 저희 펠로우 데리고 들어갔는데 저 선생이 라인을 자꾸 터뜨려서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우리 펠로우가 이 사장님 따님이시라고 많이 긴장을 했나 봅니다. 잘하는 친구라고 믿고 맡겼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제가 했는데 제 부처입니다. 죄송합니다. 몇 시간 전 교수의 연구실. 의대 PK 학생들 실습 피드백 우리 마취과가 꼴찌야 꼴찌. 마취과 교수 중에 내 점수가 제일 낮고 남 선생 대체 뭐 한 거야? 죄송합니다. 또 남 탓을 시전 중이던 쓰레기는 지금 한숨 쉬었어? 하늘의 미세한 숨을 캐치하자 쌍팔년도 조인트까지 갈겨버리고 지금 한숨 쉬었냐고? 항상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지만 산부인과에서 연락 왔는데 혹시 바로 어레인지 가능하실까요? 이 사장님 따님이시라고. 그걸 왜 지금 말해? 정작 중요할 때는 같이 들어갈 수 있지? 또 그녀를 이용합니다. VVIP 수술인데 전공이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야말로 빨리 따라와. 필요할 때만 쓰고 버려지는 도구 그 자체였죠. 혼자 데려가긴 겁나시나 봐요. 잠시 후 그 조롱 섞인 예상은 혈관 터졌네. 그대로 적중한다. 우선 수혈하도록 피라인부터 잡지. 혈관조차 찾지 못하는 백급 이사인 그는 환자 혈관이 너무 약해서 자꾸 터지네. 환자의 손등을 벌집으로 만들어 놓죠. 그리고 교수님, 제가 잡을까요? 언제나 그 똥을 치우는 것은 우선 A라인 좀 잡아봐. 내가 P라인 잡을 테니까. 에이스인 하늘의 몫이었습니다. 라인 주세요. 그녀가 능수능란하게 원투원클에 성공할 무렵 이 못난 놈은 환자 라인 너무 약해. 내일까지 찔러볼 기세였죠. 저희 급한데 시작해도 될까요? 결국 교수님, 이쪽에서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나머지 똥도 해봐요. 하늘이 깔끔하게 치워줍니다. 라인 주세요. 허나 그럼에도 이 노양심 똥싸기 놈은 저 선생이 라인을 자꾸 터뜨려서 마지막 똥마저 하늘에게 모두 뒤집어 씌운 것이었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야말로 남 선생이 그냥 책임져.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였습니다. 네? 나 내년에 마취과 과장 후보야. 겨우 이딴 일로 발목 잡혀야겠어? 여지껏 셀 수도 없는 부조를 당해왔지만 수술 상황 분단위로 기록해 오라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고 가서 사과 제대로 하고 와. 올라면 꿇고. 그중 단연코 최악인 부조리였죠. 무릎을 꿇으라고요? 왜 시킨 대로 하라고. 심지어 못하겠어? 이
트래쉬는 니까지 거 무릎이 뭐라고? 그 어떤 죄책감도 올해 또 자존심 있는 거야? 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 주제. 그 어떤 미안함도 없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침내 일을 못하나요? 수년간 참고 또 참으며 저는 교수님처럼 환자팔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응축돼 있던 하늘의 분노가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씨. 제발 남탓 그만하시죠. 학생들 실습 피드백 점수 낮은 거 그건 교수님 수업이 후져서고요. 폭발하기 시작하죠. 논문 떨어진 건 애초에 설계부터 엉망이었고 정부 연구비 잘린 거 5년도 더 지난 아이템인데 그딴 게 어떻게 통과됩니까? 단 한마디도 그렇게 매번 쪽팔리게 재핑이 되더니 이번엔 대신 무릎을 꿇어달라고요? 틀린 것 하나 없는 미치셨어요? 미치? 이게 진짜 미쳤나 씨. 잡았죠? 이렇게 탄산 함유량 58,000%. 네가 가서 꿇어. 지린 스프라이트였죠. 그리고 하늘은 이제 깨닫습니다. 니까짓 건 무릎은 뭐라고 씨. 너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그 어떤 관계도 다신 이 바닥에 발 못 들게 할 거야. 그 어떤 직업도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듯이 지금 마음이 부러졌어요. 나라는 존재보다 소중한 것은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아프면서까지 지켜야 될 건 없습니다. 결코 없다는 것을. 그렇게 지옥의 문을 박차고 나섭니다. 과연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닥터 슬럼프, 모종의 사건으로 인생의 나락을 맞이하게 된 두 의사가 인생의 슬럼프를 이겨내는 과정을 담은 힐링 로맨스 작품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보았을 번아웃을 소재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요. 대사 하나하나에 고심을 한 흔적이 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훌륭한 연출, 그리고 배우들의 열연이 맞물려 재미와 완성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드라마라고 생각하고요. 정주행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닥터 슬럼프 1, 2화의 내용이었고요.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 채널 JTBC에서 방영됨을 알려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우주야,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개야. 누구인가? 지금 누가 목소리를 내었어? 살랑 네 복수가 오바나.